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의 밤. 형님,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어? 아, 참, 얘가 왜 이래? 기억만 먹은 거 빨리 해버려야지. 아하, 무슨 마음을 먹었길래 이렇게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딜 가는 겁니까? 잠시 후 돈가방을 들고 쓰레기 더미 앞으로 다가오는 두 사람. 어쩐지 걸음걸이가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. 형님, 우리 그냥 그만합시다.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평생 모은 돈인데. 아유, 얘가 왜 이래? 내가 내 돈 버리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? 아니, 돈을 버리다니요. 그런데 그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돈가방을 던져버리는 현숙 씨.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걸까요? 그렇게 30분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이 있던 곳에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. 보안이 이곳에 내놓은 쓰레기들을 실어 나르는 듯한데요. 먼 발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현숙 씨가 버린 돈가방도 징칸에 실리고 마는데요.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호련히 버리다니요. 그래, 잘 가거라. 전 재산을 내다버린 두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마을에서 폐지와 고물 등을 수집하며 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현숙 씨. 그런 그녀가 70이 가까이 되도록 어떻게 혼자 살았느냐 하면, 아이고, 네? 아까 내가 조간되는 거 그냥 깜빡했네. 아니 이 할멈이 먼저 죽는 사람이 임야지 니께 내게 어딨어? 아까 그렇게 많더니만 이게 다 어디로 갔지? 아이고. 아하, 뻔뻔하게 잡아떼는 모습이 보통 고단수가 아니지요. 하늘 아래 혈육 하나 없는 현숙 씨에겐 오로지 이 억척스러움만이 살 길이었는데요. 이러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라 하지. 아이고. 그렇게 애써 모은 물건들을 고물상으로 가져온 현숙 씨. 오늘 벌이는 좀 어떨런지요. 그래. 아이고 오늘도 허사야 허사. 잘 좀 쳐줘. 뭐 이런 이야기야 고물상 주인이 효찬 씨는 매일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? 어쨌거나 가져온 물건들의 무게를 달아보는데 반나절 모은 것이 이 정도. 효찬 씨가 얼마나 줄지 궁금합니다. 자, 몇이야? 이 조금만 더 줘. 안돼. 난 뭐 먹고 달라고? 가세요. 다음엔 좀 많이 쳐줘. 예, 가득 싣고 나오십시오. 사정하는 현숙 씨 앞에서 눈 하나 꼼짝 않고 돌려보내는 효찬 씨.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가 있었으니. 허허, 이게 뭡니까? 물에 젖은 박스더미 아닙니까? 이 할망구가 정말. 이런 현숙 씨 꼼수가 딱 걸렸습니다. 그래. 왜 그래? 내가 그렇게 물 뿌리고 오지 말라니까. 이 누가 무슨 물을 뿌렸다고 그래 이거. 이제 누님 물건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. 배룩이 그냥 판을 빼먹지 그냥. 아이고,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? 진짜 허사가 되고 말았군요. 몇 푼 안 되는 돈마저 떼인 현숙 씨. 풀이 죽은 채 친동생처럼 지내는 말자 시집을 찾았는데요. 근서가 엄마는? 엄마 잔다. 계속 잔다. 근석이 배고프다. 엄마 잔다. 엄마 자. 엄마가 자? 말자야. 세상에,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? 예, 정신 좀 차려봐. 그 담이 또 떨어졌나 보네. 엄마 좀. 지병이 있는 말자 씨를 위해 급한 대로 설탕물을 만드는 현숙 씨. 먹어봐. 그나마 현숙 씨가 있었으니 망정이지.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어떻게 좀 괜찮아?
이거사 몸 좀 챙기고 살아. 그러다가 저 손길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? 이만큼 살았으면 됐죠 뭐. 형님, 근데 우리 근석이는 아 배고프다. 근석이 배고프다.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건석 씨 때문에 마음 편히 아플 수도 없는 말자씨. 엄마는 잔다. 우리 근석이 누가 듣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. 좀 언니. 그나마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달래던 그때 한낮에 이 무슨 비명소린가 했더니 집 밖으로 나와 깜짝 놀란 현숙 씨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다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남자. 고물상 주인 효찬 씨 아닙니까? 김 사장. 나 좀 살려라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그러게 말입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동네 멧돼지가 나온다더니 참말이었나 보네. 이제 겨우 인생 반 살았는데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대요. 젊은 사람이 그냥 배설을 다 하고 있어. 내가 20년 전에 간병인 생활할 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던 양반도 그 두 다리로 잘 걸어 다니더구만.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, 내가 도와줄게. 제가 솔직히 면목이 없습니다. 그동안 너무 못해드렸는데 이 은혜 내가 평생 갚겠습니다. 평생. 이거 동네에는 폐지와 고물을 주어 생계를 이어나가는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. 서로만 의지하며 살다가 어느 날 고물상 씨와 가까워졌는데요. 씨는 외롭게 사는 두 노인을 위해 친남 동생처럼 행세하며 가족처럼 지내게 됐습니다. 사람 일은 모른다더니 아무튼 그 사고가 있은 후로 두 사람에겐 조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. 외롭기만 하던 두 노인에게 든든한 남동생이 생긴 것입니다. 아이 누님들, 아유 한참 찾았네. 여기 계신 걸 모르고.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. 아이고 고마워. 네. 고마워. 그런데 그때 이들 앞에 멈춰선 고급 승용차인데 선글라스를 벗으며 나타난 이 노신사는 누굴까요? 혹시 고현숙 씨? 누구신데요? 저 기억이 안 나세요? 그 20년 전에 공사장에 떨어져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갈 뻔했던 박정환이. 네? 그러니까 20년 전 현숙 씨가 간병인 일을 하던 당시 낙상으로 인해 불구가 될 뻔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. 1년 넘게 현숙 씨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끝에 기적적으로 두 다리로 일어서게 됐으니 그 사람이 바로 정환 씨였습니다. 아우 세상에. 그럼 그때 그분이 이제야 기억이 나셨나 보네요. 참,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. 그래, 그동안 잘 지냈어요? 저야 뭐 그럭저럭.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저 읍내에 새로 공사가 들어가 있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. 그게 내 건물이에요.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. 누님 누구? 그 내가 20년 전에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그 간병해주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. 여기는요 제가 친가족같이 지내는 동생들이에요. 박정원이. 예. 안녕하세요. 그 회장님이 오셨다더니 이분이신가 보네. 이렇게 또 재회를 하다니 참 신기한 인연입니다. 다음 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20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이제야 푸는 두 사람. 혼자 살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많이 누추하네요. 아유, 누추하긴요.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. 잠깐 앉아 계세요. 저 주스라도 좀 가져올게요. 예.
없는 살림이지만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 현숙 씨.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환 씨 눈에 띈 무언가가 있었는데요. 무심코 집어든 한 장의 서류. 정환 씨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내용을 살펴보는데 다름 아닌 3천만 원의 보험금 청구서. 최근에 현숙 씨가 유방암 수술을 했나 봅니다. 아니 뭐 이런 걸 보세요. 어서 주스나 드세요. 저 암에 걸렸어요? 네, 별거 아니었어요. 작년에 수술했어요. 그럼 좀 쉬셔야죠. 아니 다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? 저는 뭐 핏줄 다 나오는데 그럴수록 또 악착같이 모아야 되잖아요. 돈 없으면 서러워요. 듣고 보면 절로 끄덕여지는 현숙 씨의 말. 억센 잡초처럼 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. 그렇게 얼마 후 웬일로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하는 현숙 씨. 무슨 바람이 부는 걸까요? 평소 못 보던 행동에 말자씨도 의아한가 봅니다. 형님, 응? 오늘따라 무지하게 거울을 들여다보네. 요즘 희한해. 아니 내가 무슨 거울을 봤다고 그래. 나가자. 일단 아닌 척하고 보는데 어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없나 해서 찾아왔는데. 아이 뭐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. 아하, 말은 그래도 내심 정환 씨의 등장을 반기는 것 같죠? 그런데 말자씨는 영 아닌가 봅니다. 두 사람을 불편하게 보는 눈치인데요. 혼자서 고물상에 도착한 말자씨. 아, 누님 오셨어요? 아유, 물건을 좀 더 가득가득 싣고 오시지, 거.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깊은 한숨까지 내쉽니다. 아, 무슨 일 있으세요? 그게 말이야, 김 사장. 그 박정원이라는 사람 말이야. 영 신경이 쓰이네. 김 사장도 잘 알잖아. 그 양반이 형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. 그렇습니다. 어느덧 가족처럼 지내게 된 현숙 씨와 정환 씨.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긴히 나누는 이야기를 말자 씨가 듣고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답니다. 저 빌딩 공사 말고 그 숙박 사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었는데요. 그게 글쎄 이달 안에 들어갈 현금이 꽉 막혀버렸어요. 저 그래서 말인데 저 현숙 씨 돈 좀 빌릴 수 없을까요? 얼마나요? 저 한 1억 정도면 되겠는데. 아니 1억씩이나요? 저 그렇게 큰 돈 없어요.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저 현숙 씨, 저 현숙 씨.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현숙 씨가 이를 거절하자 적당히 넘어오면 될 일인데. 한 번에 바뀌는 정환 씨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. 아닌데? 그 양반이 그럴 양반이 아닌데? 아니야.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. 됐어요. 아,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이 인간 김효찬이가 싹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나만 믿으세요. 그러게요. 점잖은 노신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다음 날 어처구니 없게도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. 얼마 전에 보험금을 탔더라고. 한 2억은 넘는 것 같아. 내가 그 할망구 성격을 잘 아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모으기로 유명하다고. 그 옆에 사는 여자도 그 장애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 아들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꽤 있더라고. 슬슬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, 마누라. 응?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? 에? 당신 정체가 뭐야? 아니 이 사람 누구? 아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?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오는 두 사람. 김 사장, 그만두지 못해. 나
날짜 누님 말씀이 맞네 이 사기꾼. 누님들 돈 훔쳐먹으려고 했다고요. 저 이번은 그런 사람 아니야. 내가 알아서 신경 쓸 테니까 자네는 가만히 있어. 들어가세요. 아니.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? 아무래도 현숙 씨 단단히 정환 씨를 믿고 있나 봅니다. 사실 가난해 보이던 두 할머니에게는 고액의 적금이 있었습니다. 평생 아끼며 살아왔으니까 그만한 돈이 있었던 건데요. 당시 가깝게 지내던 고물상도 처음엔 모르던 사실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이 일파만파 소문으로 퍼지면서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모두가 잠든 새벽녘. 현숙 씨 또한 곤히 잠든 모습인데요. 그런데 그때 혼자 사는 현숙 씨 집에 불쑥 들어오는 한 사람. 행색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습니다. 무작정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깬 현숙 씨.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바로 그때 놀란 나머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도둑. 현숙 씨 이 틈을 타 도둑의 정체를 확인해 보는데요. 그런데 복면을 벗기고 화들짝 놀라는 현숙 씨.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? 도둑의 정체가 정환 씨였다니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?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. 정체가 탄로나자 곧바로 출행랑을 치는 정환 씨. 자고 있는 동안에 통장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모양인데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현숙 씨 억장이 무너집니다. 다음 날 정환 씨가 사는 집에 찾아간 현숙 씨. 박 회장님 안에 계시나요? 회장님요? 웬 회장님요? 박정환 회장님이라고 안 사세요? 아, 그분요. 엊그제 월세 정리하고 나가셨는데요. 네? 월세를 사셨어요? 그럼요. 이럴 수가요? 애초에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. 그날 밤 형님,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참, 얘가 왜 이래?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말자 씨의 말 위에도 돈가방을 들고 나서는 현숙 씨.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한 듯 보이는데요. 그런데 그때 돈가방을 쓰레기 위로 던져버린 현숙 씨. 세상에나 얼마나 상심이 크면은 이런 결정까지 하는 걸까요? 그리고 잠시 후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량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. 겉보기엔 그냥 이 평범한 가방에 한 노인이 평생 모은 2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트럭 기사는 알 리가 없었겠지요. 그렇게 현숙 씨의 돈은 허무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. 그래, 잘 가거라. 무슨 일인지 전화를 받고 얼굴이 백지장이 된 말자 씨. 그 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우리 아들 어떻게 그런데 그 시각 이번엔 형사들이 현숙 씨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. 어머니, 무슨 일인데 그래요? 저희 형사인데요. 일 없다니까 그러네. 도대체 왜들 그래요? 일단 가셔서 말씀하세요. 금방 가셔가지고 말씀. 일단 가시고. 그거 참 희한합니다. 무슨 일일까요? 한편 또 다른 곳에선 말입니다. 마셔.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. 효찬 씨였군요.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? 야, 술만 죽인다. 예쁜 것들. 맛있다고 있는 거야. 여기도 꼬시고 본 김효찬. 당신 미쳤어?
미쳤다고 봐야지. 마음대로 해, 마음대로. 나 완전 개털이야. 영사, 잡아. 연행해. 나와. 아니 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사건은 약 40일 전 두 노인에게 돈이 많다는 사실을 박정원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김효찬. 당시 정의의 사도인 양 행동했지만 사실 그는 박정원이 실패한 작전을 자신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자신이 벌린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무려 4배로 갚는다는 거짓말을 했던 건데요. 철석같이 믿었던 그의 부탁에 현숙 씨의 전 재산은 물론 말자 씨의 돈까지 김효찬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. 형님,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우리가 김 사장을 안 믿으면 누굴 믿냐? 너 저 근석이 돈 여다 집어넣은 거 짠한 일이야. 의심받지 않도록 그럴싸한 작전도 펼쳤습니다. 근데 김 사장은 왜 여기다 돈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? 엊그제 점을 봤는데 무당이 그렇게 시켰대. 뭐 직접 남한테 돈을 받아가면 뭐 부정이 탄대나 어떻대나. 아휴,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어. 우리가 도와줘야지, 안 그래? 할머니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남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부탁에 넘을 수 있도록 두터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. 해서 사업을 핑계로 할머니들에게 총 4억 원을 뜯어낸 이 돈을 모두 도박과 술로 날렸는데요. 뒤늦게 씨와 연락이 안 돼 사기임을 짐작한 한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중 의 돈은 지적장애인 아들이 혼자 살 것을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고 이의 경우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세간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. 아주 나만 좀 아파 죽겠잖아. 내돈 내놔. 내가 그동안 갖다 바친 건 생각 안 해요? 가만히 있어? 아니라고 말해봐.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냐?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지요. 이제 돈도 마음 갈 곳도 잃어버린 두 노인은 남은 생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야 할까요?